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산책로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0월 9일 한글날 아침 6시 24분입니다. 산책하는 분들, 운동하는 분들이 잠실 석촌호수 조깅로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산책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강 자전거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산책로의 풍경이고요. 롯데월드 타워의 풍경입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날씨 정말 좋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은 일기예보에 잠깐 비가 내리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구름 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를 출발해서 한강 자전거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한글날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이자 팝의 전설 존 레논, 비틀즈의 핵심 멤버였던 존 레논의 탄생 83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제로는 한글날 577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고요. 2부로는 팝의 전설 존 레논 탄생 83주년 관련해서 제가 한 달 반 전에 다녀왔던 미국의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 파크에 있는 존 레논을 추모하는 시설 스트로베리 필즈 관련해서 2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부 주제로 한글날 577돌입니다. 자, 보통 개천절 몇 주년, 국군의날 몇 주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한글날은 몇 주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순우리말로 해서 몇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훈민정음 반포 577돌입니다. 자, 1443년 음력 12월에 훈민정음이 창제가 됐지만 사대부 양반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반포된 것은 3년 후인 1446년 음력 9월 10일입니다. 자, 그 반포된 1446년 음력 9월 10일을 율리우스 력에 따라서 변환을 했더니 양력으로 10월 9일입니다. 그래서 한글날이 10월 9일인 겁니다. 자, 원래 자, 차들이 오고 있어서 차들을 통과시킨 다음에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마트 잠실점 부근을 통과를 하고 있고요. 자, 전방 100m 지점에는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15층 아파트인데요. 조만간 재건축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훈민정음, 세종대왕의 위대한 발명품으로 평가되는 독창성과 과학성을 고루 갖춘
우리의 글, 문자, 훈민정음 다 아실 겁니다. 자,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께서 즉위한 지 8년이 됐던 세종 8년 1426년부터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의 글을 모르고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백성들의 그러한 어려운 사정을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배우고 익히기 쉬운 글자를 만들자라고 해서 시작한 게 바로 훈민정음 창제인데요.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문자를 만드는 그러한 과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이곳은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 사거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를 만들자라고 작심을 하시고 집현전 학자들을 풀가동해가지고 훈민정음을 드디어 만들어낸 게 1443년 12월입니다. 음력으로 그렇습니다. 음력으로 1443년 12월인데요. 그것을 바로 온 세상에 반포를 하려고 했지만은 양반들의 극심한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 한글이라는 것은 기존에 양반들이 사용해왔던 그 한자 문화권, 중화 문화권에 속해 있는 한자 문화에서 혁명적인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한자 사대주의, 중국 사대주의에 젖어 있던 그런 양반들은 새로 만든 글자 한글은 중국 황제에 대한 도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고, 특히 어리석은 백성들이 글자를 쉽게 쓰고 읽을 줄 알게 된다면 사악한 글들이 많이 탄생해가지고 세상을 혼란시키게 된다라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사대부들의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대왕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썼다면 바로 그 사대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바로 훈민정음을 반포했을 수도 있는데요. 세종대왕은 그렇진 않았었습니다. 그야말로 제왕이긴 했지만은 소통의 정치, 신하들을 설득하는 그러한 토론의 정치를 표방하셨던 우리 민족의 최대 성군이신 조선 4대 국왕 세종대왕께서는 무리수를 쓰지 않고 3년에 걸친 긴 양반들을 설득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집현전 학사 중에 정인지를 수장으로 해가지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들었었습니다. 자,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면 총론 부분과 강론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전반부가 총론 부분, 후반부가 강론 부분인데요. 자, 훈민정음 해례본은 쉽게 말씀드리면 훈민정음,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새롭게 만든 그 글자, 훈민정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르칠 훈자, 백성민자, 바를 정자, 소리 음자,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이게 바로 훈민정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것은 훈민정음을 한자로 해설한 책입니다. 훈민정음에 대한 한자 해설서, 즉 한문 해설서가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인데요. 집현전 학사 정인지를 수장으로 해서 리더로 해가지고 만든 게 해례본인데, 전반부에 해당이 되는
총론에서는 세종대왕께서 직접 훈민정음 창제의 당위성, 그 다음에 성리학에 기반한 음양호행의 원리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의 독창성과 과학성,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원리의 정당성 등을 세종대왕께서 직접 작성을 하신 부분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총론에 해당되는 앞부분입니다. 자, 여기 잠실나들목에 도착했습니다. 자, 잠실나들목 간판이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동쪽 방향으로 힘차게 질주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동쪽 방향으로 힘차게 질주하겠습니다. 자, 그게 훈민정음의 해례본의 전반부인 총론 부분, 세종대왕께서 직접 작성하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이제 강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집현전 학사들이 전국 팔도강산에 백성들의 그 우리 말을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사례들을 또 활용사례, 우리말의 활용사례 이런 것들을 다 강론에 담았었습니다. 그게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강론 부분. 그것은 정인지를 필두로 한 집현전 학사들이 주도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훈민정음이 1443년 음력 12월에 창제되고, 그것에 대한 양반들의 반발을 설득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걸린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한강입니다. 한강 북쪽. 드디어 1446년 음력 9월 10일에 훈민정음을 반포를 했습니다. 자, 여기 한강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2023 한강 르네상스 페스티벌 아쿠아슬론 대회가 여기에서 열렸었는데요. 잠실대교 서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한강 르네상스를 축하하기 위해서 직접 여기에서 수영과 달리기를 하셨습니다. 자, 수영하고 달리기도 코스가 있었었는데요. 오세훈 시장께서는 챌린지 코스, 즉 이 한강을 750m 수영하는 수영과 또 지금 자전거길, 이곳을 5km를 달리는 달리기, 이 두 가지를 선택하셔가지고 수영 750m, 달리기 5km에 도전하셨는데, 오랜만에 하셔서 그런지 수영 750m는 하시던 도중에 다리에 쥐가 나서 경련이 일어나서 중도 포기를 하셨고, 그리고 좀 휴식을 취하시다가 5km 달리기는 완주하셨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국제 트라이애슬론 대회에서 2번 완주하실 정도로 굉장히 운동 마니아이신데요. 자, 트라이애슬론은 철인 3종 경기인데, 철인 3종 경기는 두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철인 코스인 아이언맨 코스는 마라톤은 42.19km, 자전거는 202km, 수영은 3.9km입니다. 그에 반해서 약식으로 진행되는 올림픽 코스는 달리기 10km, 자전거 40km, 수영은 1.6km입니다. 그런데 그 오세훈 서울시장님이나 탤런트 송일국씨나 이런 분들은 철인 3종 경기, 즉 트라이애슬론 올림픽 코스를 완주하신 분들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그 중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어제 한강 르네상스 아쿠아슬론 대회에 도전을 하셨는데, 그동안 수영을 좀 바쁜 일정 때문에 못 하셔서 그런지 수영 750m 도전 중에 다리에 쥐가 나서 중간에 멈추셨다고 하지만, 달리기 5km는 완주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왔고, 내년에는 꼭 수영도 완주하시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히셨다고 인터넷 기사에 떴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유튜브 찍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0월 9일 한글날에는 이곳에서 제20회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주한 미 8군 사령부와 강남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0회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가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자전거 길에서 오늘 개최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하튼 오르막길이 끝나고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숨이 찹니다. 자, 그래서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3년, 창제된 지 3년 만인 1446년 음력 9월 10일에 반포가 됐는데요. 반포 전에는 양반들의 반발이 너무나도 거셌기 때문에 상소문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3년간의 설득 작업을 거쳐 1446년 음력 9월 10일에 반포됐을 때는 그 이후에는 상소문이 한 건도 안 올라왔을 정도로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최대 성군이신 위대한 지도자이신 조선 4대 국왕 세종대왕은 독선적인 독재 정치가 아니라 소통의 정치, 신하들을 설득하는 그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우리 민족의 최고 영웅 세종대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의 동상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그냥 거기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 위대하신 성군 세종대왕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여하튼 그래서 1446년 9월 10일에 음력 9월 10일에 훈민정음이 반포가 됐습니다. 자, 마라톤 4km 구간 표시가 보입니다. 4km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1446년 음력 9월 10일이라는 게 밝혀졌냐면 그걸 또 재밌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종반부였던 1940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 그 전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이 안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민정음 해례본은 훈민정음에 대한 한문 해설서라고 말씀드렸고 전반부 총론은 세종대왕께서 직접 작성하셨고 후반부 강론은 지편전 학사 정인지를 필두로 학사들이 작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게 1940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발견된 해례본을 봤더니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간된 연도가 음력으로 1446년 9월 상순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에 표기되어 있기를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행된 연도가 1446년 음력 9월 상순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짜인 9월 10일을 훈민정음 해례본 발간 일자로 추정을 하고 그것을 지금 양력 계산법인 율리우스력으로 전환을 했더니 바로 10월 9일이 된 겁니다. 자, 1446년 음력 9월 10일을 율리우스력법에 따라 변환을 했더니 양력으로 10월 9일이 돼서 오늘이 훈민정음 창제 580돌이자 훈민정음 반포 577돌인 날입니다. 세종대왕의 그 위대한 업적에 경의를 표합니다. 자, 한글은 정말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다라는 건 뭐 부연 설명 안 드려도 더 잘하실 거고요. 오늘 한글날 황금연휴 3일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세종대왕님의 그러한 위협을 생각하시면서 쉬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글날이 공휴일이 된 것은 국어기본법 제20조에 한글날을 국경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글날을 제정하게 됐다고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 국경일의 근거는
국어기본법 제20조 한글날이라는 조 제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일부 주제로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벌써 577돌이 됐다라는 그러한 한글날의 즈음에서 한글날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주제 2부로 바로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팝의 전설 존 레논 탄생 83주년입니다. 오늘이 여기도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달리기를 한다는 현수막. 자, 잘 아시다시피 비틀즈의 핵심 멤버였던 존 레논은 팝의 전설입니다. 자, 그 비틀즈의 핵심 멤버 존 레논 탄생은 1940년 10월 9일에 영국의 리버풀에서 탄생을 했고, 부모님이 바로 젊은 시절에 이혼을 하셔가지고 존 레논은 이모님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는데요. 자, 그래서 비틀즈 활동은 1960년부터 1970년까지 10년 동안 비틀즈의 핵심 멤버 역할을 했었고요. 폴 맥카트니 등과 함께 비틀즈를 리드했었던 인물이 팝의 전설 존 레논입니다. 그런데 이제 1960년부터 70년까지 10년 동안 비틀즈 활동을 마치고 이제 솔로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발표한 1971년에 솔로 데뷔 곡이 바로 이메이진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이메이진 노래 대강 가사 아시죠? 무정부, 무소유, 무종교, 즉 정부가 없는 세상, 사유재산이 없는 세상, 종교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봐라, 꿈꿔봐라. 이메이진 영어로 상상하다, 꿈꿔봐라,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향을 그린 뭐 그러한 노랫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없고 사유재산이 없고 종교가 없는 그러한 세상은 뭐 존재하기 어려운데, 그런 세상을 한번 꿈꿔봐라.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애정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세상을 한번 꿈꿔봐라, 뭐 이런 주제지 않습니까? 노랫말이. 그래서 자, 한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전 사상이 담겨 있고 평등 사상, 자유주의 사상이 함축되어 있는 노래로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자, 1996년 미국 애틀란타 하계올림픽,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 폐회식 때 그 노래, 존 레논의 1971년에 발표된 노래 이메이진이 울려 퍼졌고요.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또 2021년 도쿄 하계올림픽, 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는 개회식 때 울려 퍼졌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인들의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개회식, 폐회식 때 울려 퍼질 정도로 자유주의 사상, 평등 사상, 반전, 평화주의 사상을 노랫말로 한 그 존 레논의 이메이지는 유명하고요. 자,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 도착했는데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한 6시 50분 정도 됐고요. 자, 그 이메이진 노래가 또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우리가 연말에 제야의 종소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의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소리 타종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미국의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 스퀘어에서는 볼드롭 행사가 있습니다. 볼드롭 행사. 그게 뭐냐면 풍납토성 나들목 통과했습니다. 그 타임스 스퀘어에서의 새해맞이 볼드롭 행사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노래가
존 레논의 이메이진인데요. 자, 타임스 스퀘어의 위상부터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유럽의 랜드마크이자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 에펠탑은 작년 말 기준 방문한 관광객 수가 580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곳은 13년 전에 갔었습니다. 13년 전에. 그 다음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는 매년 관광객이 900만 명 정도가 찼습니다. 그곳은 제가 2년 8개월 전에 갔었습니다. 2년 8개월 전, 죄송합니다. 2년 8개월이 아니라 4년 8개월. 4년 8개월 전인 2019년 2월에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에 가서 다리 중간 지점까지 왕복 2.8km 달리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곳은 1년에 매년 9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데요. 그러면 세계의 중심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 그 다음에 미국의 제1의 도시 뉴욕, 인구는 850만 명인데요. 뉴욕이 세계 경제의 중심 월스트리트가 있고 세계 문화의 중심인 브로드웨이가 있는데요. 자, 그 뉴욕, 미국의 경제 수도 뉴욕은 인구가 850만인데 그곳에 중심에 맨해튼이 있고 맨해튼의 중심에 센트럴파크가 있습니다. 그 센트럴파크는 매년 찾는 관광객 수가 전 세계에서 2,500만 명, 2,500만 명이 방문합니다. 센트럴파크, 맨해튼의 중심 센트럴파크에는 매년 관광객이 2,500만 명이 방문하는데요. 그러면 타임스 스퀘어, 맨해튼의 중심부에 있는 타임스 스퀘어는 매년 찾는 관광객 수가 1억 3천만 명입니다. 미국의 인구 제1의 도시 뉴욕의 인구가 85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맨해튼의 타임스 스퀘어를 찾는 관광객 수는 매년 1억 3천만 명입니다. 1억 3천만 명. 그 정도로 타임스 스퀘어는 뉴욕을 찾는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 스퀘어를 찾는데요. 자, 그곳에는 정말 현란한 광고판들이 많죠. 광고판, 그 중에 가장 핵심 광고판은 원 타임스 스퀘어라고 빌딩이 있습니다. 원 타임스 스퀘어라는 빌딩. 그곳의 광고판이 가장 가격이 비싼데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새 초인류 기업 삼성전자 광고판이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그 건물 타임스 스퀘어 정말 비싼 광고판들이 즐비한 그 빌딩 중에서도 핵심 가장 비싼 광고판이 원 타임스 스퀘어인데 그 건물은 1년에 광고 수입만 해서 우리 돈으로 약 한 260억을 벌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로 계산해 봤더니 매일 일평균 매일 7천만 원 정도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빌딩이 바로 원 타임스 스퀘어 빌딩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10월 6일에 인문학서적 5번째로 출간한 제목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에도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자, 여하튼 그 1년에 1억 3천만 명이 방문한다라는 그 타임스 스퀘어의 연말연시 새해맞이 행사가 바로 볼드롭 행사인데요. 그게 뭐냐면 연말이 되면 12월 31일 마지막 날 저녁 6시쯤에 큰 볼이 에드벌룬 같은 큰 볼이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지면에서 공중으로 쭉 천천히 올라가는 게 12월 31일 말일날 저녁 6시 정도입니다. 자, 여기 삼거리를 좀 통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31일 즉 말일날 저녁 6시 정도에 큰 에드벌룬 같은 볼이 지면에서 공중을 향해서 올라갔다가 자정을 약 4분 앞두고,
그러니까 새해를 4분 정도 앞둔 12월 31일 밤 11시 56분쯤에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새해맞이 노래가 뭐가 울려 퍼지냐, 바로 팝의 전설 존 레논의 이메이진이라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에서 울려 퍼졌던, 하계 동계올림픽의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울려 퍼졌던 그 존 레논의 이메이진이라는 노래, 1971년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발표된 지 벌써 51년이 됐습니다. 그 노래가 볼드롭 행사 새해를 맞이하기 4분 전에 울려 퍼지기 시작해서 3분 동안 노래가 울려 퍼지고, 새해를 1분 앞두고 6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60초 카운트다운. 전 뉴욕 시민이 지켜보고, 전 미국인이 지켜보고,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타임스 스퀘어에서 자정을 1분 앞두고 바로 카운트다운 60초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볼이 저녁 6시쯤에 올라갔던 그 볼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천천히 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볼이 내려온다, 떨어진다 해서 볼 드롭 행사라고 합니다. 볼 드롭 행사. 자, 그때 그러면서 카운트다운 제로가 되면 딱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아의 보신각의 제아의 종소리 타종 행사와 비슷한 새해맞이 행사인데요. 그때 사용되는 노래가 바로 존 레논의 노래 이메이진입니다. 이메이진. 바로 자정을 4분 정도 앞두고 울려 퍼지는 존 레논의 노래 이메이진. 왜 그렇게 이메이진의 노래, 이메이진이라는 노래가 올림픽이나 그 미국의 최대 새해맞이 행사인 볼드롭 행사 때 사용될까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 추측인데요. 무정부, 무소유, 무종교를 표방하는 이상향을 그리고 있고, 자유주의 사상, 반전운동, 평등 사상을 노랫말로 함축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인의 관심,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천호역 도착했고요. 여기에서 크로징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멧을 벗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메이진이란 노래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그 유명한 노래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 4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자, 그때 마지막 코스가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자유시간이 25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정이 빡빡해서 패키지 여행이었는데요. 센트럴 파크에서 자유시간이 25분밖에 부여되지 않아서 현지 시각 기준으로 2023년 9월 1일 금요일날 오후 5시 50분부터 6시 15분까지 25분밖에 자유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들과 신속하게 인증샷을 기념 촬영을 하고, 제가 5시 53분부터 6시 13분까지 20분 동안 센트럴파크에서 달리기를 했었습니다. 자, 센트럴파크의 길이는 동서 길이가 800m, 남북 길이는 4km나 됩니다. 동서의 길이가 800m, 남북의 길이가 4km나 될 정도로 광활한 울창한 산림숲 공원인데요. 1800년대 후반, 19세기 후반에 최종 완공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공원이 1년에 2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공원이 센트럴파크인데요. 자, 그곳에서 달리기를 했는데, 달리기 코스가 곡선 코스가 많고 업다운이 적절히 배합이 되어 가지고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달리기를 했고, 수많은